내가 일하느냐 자본이 일하게 하느냐, 게임의 룰을 배워야 돼요. 게임의 룰을. 모든 투자를 먼저 이겨놓고 시작해라. 어떻게 하겠다라고 딱 내가 결심하는 것은 나의 용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20세기 최고의 부자, 우리 하면 워런 버핏이죠.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합니다. 좀 비참해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도. 그렇구나. 우리가 잠잘 때 돈이 들어오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못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일해야 된다. 내가 일하느냐 자본이 일하게 하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일하도록, 비즈니스를 하면 좋긴 한데 선교사님들 비즈니스를 하기가 쉽지는 않죠. 인력도 있어야 되고 자금도 있어야 되고 제품이나 또 서비스를 또 새롭게 개발해야 되고 또 여간 마음이 많이 쓰이는 게 아니죠. 직접적으로 아마 선교의 현장에 영향이 갈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는 쉽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은 뭔가? 바로 이제 투자자의 길이 있죠. 그 투자자의 길은 학력, 연령, 그 어떤 것도 인종을 초월한 길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다는 사실이 저는, 그래서 이 시장 경제 자본주의 시스템이 우리가 잘 알고 보면 참 좋은 시스템이구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져 있다. 시간이 하루 24시간 1440분이 우리에게 준 자산이듯,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우리가 조금만 눈을 떠서 보면 얼마든지 좋은 기업을 통해서 내가 잠잘 때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 관련된 명언들을 쭉 한번 좀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좀 설명할 텐데, 우리가 이제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살 때 주가는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그 다음 장면 좀 넘겨줄래요? 또 미연준에 절대 맞서지 마라. 예를 들면 PSE, 필리핀 스탁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이제 286개 정도가 상장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상장돼 있는 회사에 전체 주가가 30개 우량 주식, 이제 필리핀은 예를 들면 미국의 S&P 500 그러면 500개 기업이 이제 전체 시총을 더해가지고 시총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이걸 해서 이제 0.5%가 떨어졌다 또 이러면 이제 빨간 걸로 표시가 되고 1%가 올라갔다 그러면 파란 걸로 표시가 되죠. 마찬가지로 필리핀 스탁 익스체인지 인덱스는 전체 30개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빨갛게 표시가 되기도 하고 파랗게 표시가 되기도 하는데, 필리핀의 30개 우량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우호적이지 않다, 비우호적이다라고 생각될 때는 다른 조그마한 기업들도 거의 떨어질 확률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연준에 절대 맞서지 마라, 이 말은 우리가 이제 필리핀에 적용을 하면 필리핀 PSEI 인덱스에 절대 맞서지 마라, 그 말은 따라가라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사지 마라, 좀 기다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또 떨어지는 칼은 급하게 또 잡지 마라. 우리 주부들 갑자기 떨어지면 막 확 잡으려고 잡고 그러면 칼은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막 떨어질 때 잡으려고 하면 손 다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금융시장을 이기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것을 이제 개발하면 된다. 실패가 나를 망치지 못하도록 해라. 여러분 실패할 수 있죠. 저도 사업 10개 하면 하나 정도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프로젝트 할 때는. 그래서 그 실패가 나를 절대 망치지 못하도록 해라. 우리 한국하고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은 실패해도요 괜찮아. 토마스 에디슨 있잖아. 1000번 실패했거든. 그래서 성공한 거잖아. 그래서 오늘날 제기 웰치가 근무했던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는 저도 참 그게 안 돼가지고 늘 회개하는데, 실패하면 막 그걸 갖다 자꾸 이렇게 막 꾸지람하고 왜 그랬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이 창업 문화하고 이제 연관이 돼 있어요.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 나오고 그거잖아요. 넘어지고 또 해보고 그러다 몇백 번 해보고 성공하면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실패 한번 한 거 가지고 나를 망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최고의 전략은 절박함이다.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좀 절박한 분들이 저는 왔다라고 믿습니다. 이 절박함은요, 에너지거든요. 이 에너지를, 니즈를 채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배우는데 굉장히 빨리 습득이 되죠. 그리고 자신의 결점을 알고 실패에 익숙해져라. 그 다음에 8번째, 리스크를 생각할 때 제일 좋은 때는 바로 시작하기 전이다. 하고 나서 하면 힘들고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본시장의 투자는 49% 패배를 경험하고 51% 승리함으로 수익이 나는 일이다. 다 이제 명언들이니까 이런 말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욕구와 돈은 가장 강력한 힘이다. 우리가 이 디자이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다른 나쁜 쪽의 디자이어가 있으면 죄가 되지만은, 그러나 뭔가 새로운 배움, 깨달음, 어떤 새로운 이 도전, 이런 디자이어는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는 파이어라고 그러죠. 마음속에, 우리 속에 이런 불이, 열정이라고,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돈은 가장 강력한 힘이다.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동기, motivation. 그 motivation이 뭐냐? 너 동기가 뭐냐? 그거 하려고 하는 동기가 뭐냐? 돈 벌려고 하는 동기가 뭐냐? 이런 부분에 우리는 답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게임에 대해서 백날 얘기하지 말고, 축구를 뭐 이렇게 하면 이기고 저렇게 하면 이기지 말고, 너 공 가지고 한번 차봐. 이게 중요해요. 게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뛰어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망하는 지름길은요, 첫째, 리스크를 다룰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든 인생살이에 리스크가 없던가요? 비행기 한번 타면 100만 분의 1이래요.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 사고 안 날 수 있는 확률. 모든 우리 인생 자체가 리스크가 없던가요? 그런데 리스크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왜 어떤 분은 돈을 잘 버는데 어떤 분은 못 벌죠? 리스크를 관리할 줄 몰라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약한 거예요. 제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공부하면서,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모든 투자를 먼저 이겨놓고 시작해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겨놓고 시작해라. 확률적으로 이길 게임만 들어가는 거예요. 나쁜 기업, 지금 막 이익이 떨어지고 있고 매출도 떨어지고 엉망이고, 뭐 신문에 보면 악재의 뉴스가 나오는데 그 왜 뛰어듭니까? 그런 기업은 뛰어들면 안 돼요. 기업은 성장을 해서 많은 수익을 남겨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이 회사의 어떤 이미지, 평가라는 게 있죠. 시장의 평가. 필리핀 사람들에게 아얄라 물어보세요. 와, 이렇게. 그건 이제 껍데기만 알았어요. 뭐 실제로 아얄라도 뭐 기업이, 여러분 모르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아얄라 홀딩 회사 코퍼레이션, 그 다음에 부동산을 하고 있는 아얄라 랜드, 그 다음에 여러분 자주 가시는 BPI 은행, 글로버 텔레콤, AC 헬, 기아 자동차 딜러십, 그 다음에 IMI라고 인티그레이티드 마이크로 컴퍼니, 이런 건 이제 전자제품 회사. 굉장히 많죠. 옛날에 이제 MWC라고 마닐라 와터 코퍼레이션, 이것도 우리 저 물 담당하는 회사는 이제 라손, 엔리케 라손이라는 분이 그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이제 가져갔어요. 그건 더 이상 안 해요. 그 다음에 뭐 보험회사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회사가 있다는 걸 모르고, 필리핀 분들은 아얄라 그럼 다 이렇게, 그 어떤 아얄라 이러면 몰라요. 그냥 아얄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다 분사를 시켜놨기 때문에 다 기업을 다 상장이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그럼 그런 기업들을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그 다음에 그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뭐냐? 손실은 빨리 막고 수익은 놔둬라. 우리는 거꾸로 해요. 수익 나면 10% 났어 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팔아 치워요. 근데 손실이 나면 어떻게 해요? 못 팔아. 본전 생각나서 못 파는 거예요. 계속 쥐고 있다가 이제 저 지하 1층 정도 있겠지 했는데 지하 10층이 있는 줄은 몰란 거예요. 계속 꺼져. 우리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랬거든요. 막연한 희망 때문에. 얻으려면 뛰어들고요. 베팅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우리 18번 보면, 그래서 여러분 투자 철학은 굉장히 단순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과 결혼하지 말라.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이 종목이 너무 좋아. 예를 들면 모랄코. 난 모랄코와 결혼할 거야. 모랄코 지금 엉망돼 가는데도 지금 놔두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 시장의 흐름에 올라타는 사람, 시장의 전체 흐름을, 우리가 밀물과 썰물이 있는 것처럼 늘 시장에는 주기가 있다. 보통 우리가 이제 4사이클 원리는, 시장의 원리도 맨 먼저 시작하고 성장하고, 성장하면 머추리티, 꼭대기에 올라가겠죠. 절정기에 달하죠. 다시 디클라인, 그리고 쇠퇴기로 접어든, 이 기본적인 4사이클이거든요. 그 어떤 기업이 머추리티에 있느냐, 머랄코, 글로브, PLDT 이런 기업들은 다 머추리티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장은 되게 이제 적어요. 대신에 배당금을 많이 주죠. 왜? 수익성은 괜찮은데 매출 성장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이제 머추리티에. 그러면 여러분은 머추리티에 이렇게 우량주에 투자해 놓으면 그냥 진짜 그냥 큰 성장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장기 투자자가 되기로 작정한 분들이고, 그러면 좋은 기업이 요번에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 올 하반기에 이제 Gcash, 는 이제 글로브의 Gcash가 이제 플랫폼 사업인데, 다 돈을 이렇게 이제 남뱅크, 언뱅크, 은행이 없는 분들이 43%가 은행이 구자가 없어요. 필리핀 분들이. 왜? 이 나라 은행이 갑이에요. 가보면요, 요구하는 소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지간한 가난한 사람들은요, 통장도 못 열어요. 그래서 글로브에서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게 Gcash. 저 바기어에 있는 우리 형님한테 돈을 1,000페소 보내려니까 이거 갖고 뛰어갈 수도 없고, 전화기로 탁 쏴주면 그거 가져가서 쓰니까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천만 명이 지금 가입자예요. 서브스크라이버가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5 빌리언 지금 기업 가치가, PLDT에서 하고 있는 페이마야는 지금 $2 빌리언 월 가치가 지금. 그럼 이 플랫폼 사업의 장점이 뭐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플랫폼 사업이 뭔지를, 플랫폼은 뭐냐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쌓아간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뭐 이렇게 글로브 찾아가서 이렇게 그 Gcash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애플리케이션 하나 다운받아서 가입해가지고 사진 찍고 셀피 찍고 이래갖고 되고, 그리고 돈 집어넣고, 돈 집어넣은 거 100페소 넣어놓고 100페소 다 씁니까? 항상 잔고 잠겨 있죠. 네. 그게 바로 은행의 원리예요. 잔고 잠겨 있으면 글로브가 뭐 할까요? 여러분 돈 갖고? 투자하는 거예요. 아얄라 은행이 어떤 은행이라고요? BPI 안에 투자 부스가 있거든요. 여러분 남아있는 그 짜투리 돈이요, 여러분께 얼마 안 되고 100페소, 200페소라서 그렇지 8천만 명 한번 생각해봐요. 1페소씩만 넣어놔도 8천만 페소예요. 10페소만 8억 페소예요. 10페소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 몇천 페소씩 넣어놓고 쓰시더라고요.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톨게이트 바로 그 카드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수익 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에 Gcash, 내년 정도에 페이마야가 상장하지 않겠나. 그런 플랫폼 사업은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가야죠. 그러면 사놔야죠, 미리. 그러면 이제 그런 거 IPO라고 그러는데, Initial Public Offering, 이제 기업 공개라고 그러죠. 그 기업 공개할 때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가르쳐 주는 대로 계좌를 열어놓으면 그 기업 공개된 IPO 정보가 나와요. 그럼 나오면 미리 예약을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되면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권회사별로, 증권회사가 이렇게 쭉 있으면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증권회사별로 실적에 따라서 너희들은 뭐 몇만 주 이렇게 딱 정해준단 말이죠. 그럼 그 증권회사에 소속된 우리는 그 중에 일부를 신청해서 순위별로 이렇게 이제 할당을 해주는 거죠. 공모주.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전에 그게 이제 다 이렇게 공고가 떠요. 그럼 이제 근데 공모주를 꼭 할 거냐 말 거냐, 저는 사실은 공모주는 추천은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한번 해봤다가 손해봤거든요. 아니 올라가야 됐는데 오픈 첫날에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은 그렇고, 또 제가 볼 때 우리 뭐 필리핀에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아마존이 될 수도 있고, Gcash가, 여러분 Gcash만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좀 눌러 보셨나요? G베스트 이런 거 보셨나요? 그걸 통해서 다 주식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요. G론이 있거든요. 론을 받을 수 있어요. 은행이 된 거예요. 디지털 은행이. 어마어마한 거죠. 한국의 카카오뱅크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미리 지금 시작할 때, 기업 공개할 때 사놓는 게 좋겠어요. 난 여전히 엔비디아야, 여전히 아마존이야. 성장성을 보자고요. 성장. 머추리티에 있는 기업이 많이 성장하겠어요? 이제 막 성장한, 그야말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겠어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성장 기업을 잘 고르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 우리 공포는 어떤 반응하면 막 공포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딱 내가 결심하는 것은 나의 용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에 대한 투자는요, 노력한 만큼 얻는 사업이다. 우리도 뭐 사실 저도 뭐 사업할 때 정말 신발이 닳도록 진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은요, 신발이 닳도록 안 뛰어요. 야, 뭐 샀냐? 뭐랄까? 얼마 샀어? 10만 표서. 나 또 좀 따라 사야지. 땡. 그게 다예요. 노력 안 해요. 기업 재무 분석 안 해요. 그 머리 아파 안 봐. 그 회계사들이 보는 거 아니야? 안 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는 주가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래요. 주가가 움직이는 건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몇 가지만 더 볼까요? 24번에 경제적 자유가 뭐냐?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을 벌어주는 게 경제적 자유입니다. 내가 그냥 이거 갈 수도 있는 자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 no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또 yes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우리는 이 경제적 자유가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서성이 아니라 우리가 부러야 되는 하인이다. 돈 문제하고 똑같아요. 돈 문제 우리가 서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면 돈이라는 건 난폭한 폭군이 된다라고 말하죠. 내 말 잘 듣는 그런 노예로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나를 그냥 막 억압하는 폭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빙을 하게 되면. 주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기업의 그 주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막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부릴 수 있는 마음, 이걸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제가 여러 가지 부동산, 주식, 채권, 그 다음에 본드부터 해서 이제 이 나라 정부에서 하는 이제 트레셔리 빌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 T빌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 제가 볼 때 앞으로 미래의 투자는 단연코 주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집중해라. 그리고 부동산이 있는 분들은 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해서 좋은 우량주에 집어넣어서 하면 이 불려지는 속도가요, 부동산하고 게임은 안 돼요. 왜? 심지어 1년 안에도 2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동산의 주기도 있지만 주식도 보통 한 4년 주기로 돌아가거든요. 고점에 쳤던 것이 떨어지면 한 4년 있어야 회복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고점에 있을 때 팔고 내가 나오지 못하면 4년 동안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돼요. 나는 장기 투자야. 근데 원래 자기는 원하지 않았어. 근데 보니까 팔 수가 없네. 너무 떨어져가지고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돼. 나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돈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돈은 계속 돌면서 일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억지로 묶여져 있으니까 그냥 기분도 안 좋고 말이죠. 맨날 그 묶여져. 팔자니 손해보는 금액이 눈에 보이고 꼼짝을 못하는 거죠.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법을 안 가르쳐줘요. 돈에 대한 것을 안 가르쳐준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결정을 내리는 걸 안 가르쳐줬더라고. 왜? 이걸 투자를 한번 해볼래? 결정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너가 한번 해봐 이래야 되는데 우린 그걸 잘 못한 거죠. 또 주식의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통제 절대 못합니다. 단 선택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주식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왜 전체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 행보 상태로 지금 계속 있지? 지금 6,000포인트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트럼프 이 경제 대외 정책 때문에 필리핀도 뭐 미국에서 그냥 채찍이 해뿌리면 여기는 몸살하고 들어누워 뿌린다 이러잖아요. 경제 워낙 약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필리핀으로 어떻게 매길 것인가? 이게 지금 온통해갖고 지금 전부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거 보면 uncertainty about President Trump 계속 그 말만 써.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지금 확 차고 나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선택은 우리가 통제하지만 이런 어떤 대외적인 매크로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태어나기 전에, 즉 이전에 이 기업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조사하지도 않고 이런 걸 모르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바보처럼 살게 된다는 거죠. 시장은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도 뭐 돈이 많이 벌렸다고 해서 시장 보고 땡큐 미스터 마켓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은 여러분들한테 관심 하나 안 줘요. 돈을 잃었는지 땄는지 아무런 관심 주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죠. 꾸준하게 그냥.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가장 쉽게 제가 설명해요. 손익계산서, Profit Loss Statement. Profit Loss, 이걸 이제 우리는 Income Statement라고 그래요. 재무제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손익, 손해봤냐, 이익이 발생했냐, 이걸 보여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밸런스 시, 밸런스는 뭡니까? 균형을 맞췄다 이런 뜻이죠. 균형 맞춘 종이, 뭐가 균형을 맞췄느냐 보면 아셋, 자산이 있고 자산 이퀄 캐피탈, 자기 자본 플러스 라이어빌리티. 그러면 이 자산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회계를 모르면 이렇게 사장님 자산이 얼마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자산은 부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뭐 우리 2천억입니다. 이렇게 우와 크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물어요. 자산이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2천억입니다. 자기 자본은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실제 얼마 있는데 이 물어보면 벌써 자산 알았죠? 자본금 말고 부채는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왜? 자산에다가 그 자본 빼버리면 나머지 다 부채라는 얘기거든. 예를 들어서 2천억입니다 했는데 자기 자본은요 500억. 그러면 1,500억이 부채네. 장기가 많아요? 단기가 많아요? 물어보면 장기가 많다 그러면 몇 년짜리죠? 5년. 5년 부채가 지금 많구나. 그럼 이제 단기가 많으면 우리 이제 카런트 1년을 단위로 할 때 이제 카런트 레이쇼라고 그러는데 1년 단기간에 갚아야 되는 또 부채는 단기 부채라고 그러고요. 카런트 라이어빌리티라고 그러고요. 1년을 넘어가는 이제 부채를 롱 라이어빌리티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롱 라이어빌리티가 중요해요. 1년 안에 당장 갚아야 되는 커런트 라이어빌리티가 중요해요. 당장 갚아야 되는 거. 회사는 좋은데요. 당장 갚아야 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뱅크럽시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기업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기업 볼 때? 우리가 그냥 야 2천억이래 그 회사. 거기에 쏘가가지고 부채는요? 안 물어본 거예요. 자산은요? 자기 자본은요? 이런 거 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만 멀쩡한데 속에는 암덩어리야. 근데도 뭐 너무 괜찮다고 우리 사위로 받아들여 버렸어. 종합병원 세트 아파서. 그런 기업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산은 뭐냐면 특정 기간에 회사의 이력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익의 부분인지 손실인지를 보여주는 계산서예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매출은 이제 revenue라고 그래요. revenue. 이제 우리가 영어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알아야 돼. 세 가지 정도만 알아놓으면 돼. revenue, total revenue. 1년 총 매출이 얼마입니까? 이거 알아야 되죠. gross revenue 또는 total revenue. revenue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얼마입니다.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나중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5년에서 10년치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어떤 기업 그러면 그냥 얘기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5년을 쫙 보고 성장률이 매년 평균 몇 프로 정도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뭐 올해 얼마야? 그 의미가 없어요. 올해 2천억 했다 쳐요. 그럼 작년에 3천억 했던 회사인데 올해 2천억이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왜요? 매출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치면 왜 떨어졌죠?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죠? 왜 떨어졌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시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건지 리콜이 있었던 건지 이걸 빨리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 정말 우리 선교사님 딸려왔지만 이 주식은요 경직 교과서예요. 이런 걸 통해서 경제에 대해서 아주 그냥 기본 이 펀더멘탈을 딱
채워지는 거예요. 이걸 알므로써. 그래서 매출이 얼마입니까? 이런 말도 좀 어렵지만 그냥 그로스 레버뉴가 얼마인데요.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 이 세금하고 이런 거 다 내기 전에 그러면 영업이익, 영업해서 사람 인건비 빼고 해서 실제 얼마 남았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손이 타지 않는 수치예요. 가공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많은 이제 주식 보는 분, EBITDA, EBITDA 이걸 많이 봐요. 감가상각하고 이런 거 다 계산하기 전에. 그래서 그거는 가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이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는 저는 EBITDA를 안 보고 EBIT, EBIT,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 이거 나중에 찾는 방법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인건비 다 빼고 이랬는데 기타 이 기업이 은행에 이자도 돈을 빌렸으면 이자도 있을 것이고 기타 영업 외 수익이 있잖아요. 영업하는 거 외 수익이 있고 영업 외 비용이 있잖아요. 이것까지 다 떨고 감가상각 다 떨고 완전히 다 떨고 1년 내 주머니한테 딱 들어오는 이 돈을 우리는 net profit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용어로는 net income after tax, NIAT, N-I-A-T, net income after tax. 그러면 이 순이익이 있어야 우리는 이제 retained earning, 이 유보된 현금이 있어야 내년 또 새로운 사업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현금이 있어야. 그러면 이 유보 자금이 올해 2024년도 회계연도에서 2025년도로 현금이 넘어가야 내년 초에 돈을 안 빌리고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free cash flow라고 그래요. free cash.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그래서 손익계산,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 밸런스 시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cash flow statement. 그래서 이게 오퍼레이팅에서 나오는지 영업에서 나오는 건지 투자에서 나오는 건지 이런 것들 다 이제 보면 기업에 우리 소위 말하는 MRI, 엑스레이 뭐 다 찍은 거예요. 그럼 그 한 장에 이렇게 우리는 보고 기업을 촉촉촉 보는 거예요. 성장성, 부채가 너무 많네. 그걸 이제 Debt Equity Ratio는 DER이라고 그래요. Current Ratio는 올해 갚아야 될 돈하고 내 자기 자본하고의 관계가 어떤가. 그래서 몇 개만 딱 보면 PER은 Price Earning Ratio인데 이거는 전체 순이익에다가 발행 주식수를 나눠버리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몇 가지 이제 수치만 이렇게 들어대면 이 기업의 건강 상태, 성장성 이런 게 다 나와버리죠. 오, 괜찮네? 라고 일단 1차로 통과된 거예요. 우리는 이 1차를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암이 들었는지 무슨 질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름만 듣고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실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차대조표 다음번에 읽으면 바로 이게 이제 밸런스 시트. 이게 뭐냐면 자산은 asset, 자기 자본은 equity라고 그러는데 shareholders equity, 그래서 SHE, she라고 해요. shareholders equity. 그러면 주주들의 자본이에요. 주주들의 자본이 얼마 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 자산이 2천억인데 주주들 자본은 500억이다. 그러면 1,500원 부채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채가 자기 자본의 3배인 거예요. 300%인 거예요. 한국은요, 이 부채율이 너무 높아요. 기본적으로 2배, 3배예요. 기업들이. 근데 필리핀은요, 진짜 부채율이 낮아요. 필리핀 저 맨날 욕하고 아이고 이것들 뭐 이랬는데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채가 없는 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현금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프리캐시를. 이야, 진짜 이 뭐 냉정하게 회계적으로 보면 진짜 어느 기업이 좋다 해야 되나? 우리 회계적으로 보면 부채 없고 현금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좋아. 그럼 현금만 갖고 있으면 좋으냐? 아니요. 그 다음에 카피탈 익스펜디처에서 이제 우리는 영어로 보면 카펙스라고 나오는 CAPEX. 그러면 돈만 갖고 계속 있으면 배당금 주고 계속 갖고 있으면 리테인드 어닝 현금은 자꾸 늘어나겠지만 기업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안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캐피탈 익스펜디처를 5 빌리언, 모랄코 같은 거 올해 230 빌리언을 캐피탈 익스펜디처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가만히 갖고 있는 기업이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를 투자해서 그 돈을 쓰는 기업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쓰는 게 좋은 회사 같죠, 그죠? 현금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은 회사 같죠. 근데 그걸 계속 재투자를 해줘야 돼. R&D하고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하고 이렇게 투자를 해주도록. 그런 기업이 좋은 거. 그러면 그런 발표가 내년도 카펙스, 캐피탈 익스펜디처가 200 빌리언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 그거 써야 되는 돈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또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주가가 서서서 올라가기 시작. 이런 이제 경제 흐름을 좀 알 필요가 있다. 자산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죠. 자산은 고정 자산, fixed asset하고 그다음 variable asset, 유동 자산. 언제든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부채는 또 유동 부채와 또 장기 부채로 나눠지는데 유동 부채는 제가 말씀드린 거죠.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 장기 부채는 1년 이상. long term liability 이렇게. 그다음에 자기 자본의 equity라고 그러는데요. 순이익이 자기 자본으로 들어갑니다. 돈을 벌어서 돈이 남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 asset equal capital plus liability에 캐피탈로 들어가요. 그럼 자기 자본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금이 계속 증가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순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지표가 Return on Equity라는 거예요. 순이익에다가 자기 자본을 나눠버린 율인데 그 율은 15% 이상이 나와야 돼요. 내가 투자한 자본이 매년 15% 이상을 계속 증가하면 내가 100원 투자했는데 지금 115원이 돼 있는 거예요. 내 자기 자본이. 그래서 그 수치를 보는 게 ROE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전문가들이 올 때 몇 가지 보면 돼요. PER, PBR, 그 다음에 Current Ratio, Debt Equity Ratio, 그 다음에 이제 ROE 이 정도 딱 보면 기업이 대충 엑스레이 다 끝난 거죠. 뭐. 그렇게 이제 보는 거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대차대조표에서는 실제 자산의 가치나 부채율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유명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하죠. 세계 8번째 불가사의는 바로 복리다. Compound Interest.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이해하는 자는 복리로 돈을 벌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복리로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여기는 다 우리가 지불하는 사람들 같아. 근데 이제 우리는 지불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 돈 넣어놓고 뭐 돈 있으면 부자인 줄 알고 은행에 있는 돈은 여러분 부하고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얼마를 투자했느냐가 중요하죠. 1억 벌면 뭐합니까? 100만 원도 투자 안 하는데 200만 원 버는데 50만 원 투자해. 장기적으로는요 200만 원 벌고 50만 원 투자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복리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복리의 비밀 몇 가지를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거 하나만 오늘 배우고 가도 성공한 거예요. 이게 이제 복리 개수표라는 건데요. 보통 50년 동안 미국의 기업들의 가장 그냥 가만 놔둬도 성장하는 이걸 찾아보니까 10.2%가 나온 거예요. 그 10.2%가 나와서 그래서 우리 그 다음번 복리 개수표 한번 띄워줄래요? 그래서 제가 1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복리로 계산하는 법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맨 뒷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계산에 이렇게 보면 5,000페소, 10,000페소 이렇게 해서 내가 5,000페소씩 계속 꾸준하게 돈을 저축했을 때 그 왼쪽 칼럼에 보면 연수가 나와 있죠. 왼쪽에 그 연수가 됐을 때 이 돈이 얼마 된다라는 걸 제가 전부 엑셀에다 계산을 해가지고 다 한번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5,000페소, 10,000페소, 15,000페소, 20,000페소, 25,000페소, 30,000페소 이래가 쭉 넘겨놨죠. 제가 만들어놨는데 여기 보면 매월 10,000페소씩 적립했을 때 그 동그라미 그려놓은 거 보면 27년 돼 있죠. 27년에 보면 매월 일정 금액 복리 투자 시 27년이 되면 몇 배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몇 배? 자기가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페소씩 계속 넣어요. 27년을 끊임없이 넣었어. 그럼 10,000페소에 몇 배가 된 거예요? 1,500배.
그래서 우리 이 자녀들은 소망이 있는 거야. 왜? 27년 해봐야 50 안 되잖아. 그죠? 50 전에 내가 지금 매월 5,000페소 넣는다 그러면 5,000페소에 1,500배가 불어나는 수치라고. 얼마나 놀라운 수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칠드런 다음 너 세대 다음 세대까지 그 복을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칠지라도 자자손손 칠드런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원리예요. 27년만 가도 1,500배가 되고, 예를 들어서 50년이 됐을 때 (50년) 되면 몇 배예요? 거의 15,000배.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거 구라 아닙니까? 구라 아니에요. 저거 계산하느라고 혼났어요. 10%만 계산해도. 왜? 100원을 넣어놨는데 내년에 얼마가 돼요? 110원 되잖아요. 그 다음에 110원에 또 10%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일정 금액을 적금처럼 딱 넣어놓는 게 아니고 매달 내가 5,000페소씩 10,000페소 계속 넣었잖아요. 그리고 원금이 또 불어나는 데다가 거기다 복리까지 붙어버리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라. 우리 필리핀 목회자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얼마 할 수 있니? 그러니까 2,000페소래. 그러니까 너 5,000페소씩만 좀 어떻게든 만들어 보면 안 되겠니? 그래서 새로운 일을 좀 해보겠대. 그러면 자기들이 5,000페소 했을 때 한 27년이 되면 거의 720만 페소가 되거든요. 이 나라 100만 페소는 100만 장자잖아요. 1밀리언 갖고 있으면 밀리언이에요. 720만 표 괜찮니? 그러니까 너무 좋대요. 5,000페소 가지고 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게 기적같이 들린다. 이게 복리의 원리거든요. 우리는 이런 거 계산도 잘 안 해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복리 계산표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편으로 좀 넘어가서 오늘 이제 시간이 좀 없으니까 좀 계속 좀 달릴 텐데, 그 유명한 제시 리버모어는 투자의 전설이에요.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큰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당신의 머리가 아니라 들썩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당신의 엉덩이입니다. 이분은 추세매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 월가의 큰 손, 큰 곰. 왜? 곰은 좀 이렇게 곰 같아. 가만히 있잖아.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인 투자 제시 리버모어. 뭐 불행하게도 나중에 결국은 자살을 해요. 그래서 조그마한데 이분이 남겨놓은 모든 이 투자의 원리들이 이제 나중에 누구에게 전수가 되냐면 윌리엄 오닐이라는 사람한테 전수가 되고요. 그 윌리엄 오닐이 만드는 여러 가지 투자 기법들을 요즘에 이제 와서 마켓 위자드라는 책들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마크 미너비니라는 폴 투드 존스 이런 분들이 그 배운 내용들을 다 전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많이 번역돼서 팔리고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누가 원래 원저자인지를 알고 이걸 번역본이 이렇게 나왔구나. 그리고 그 후계자들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이제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배우는 거죠. 책이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키워드,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것은 은행에 있는 돈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이다. 멘탈리티 또는 마인드셋. 그래서 뭐 복리의 법칙 이거는 우리가 봤고요. 그래서 투자자가 되도록 준비하고 훈련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자의 그 꿈을 이루려면 일단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부자 될 확률이 큰 우리 분은 우리 선교사님 딸이에요. 나머지 분들 죄송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은 분이 우리 지금 딸이고, 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공부를 해야 돼. 시간이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 공부를 다시 또 해야 돼. 그래서 이 책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선교사님은 우리 딸 뭐 생일 때 또 팔라온 좋은 데 듣고 가가지고 뭐 바닷가 보이는데 돈 막 쓰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머랄코나 뭐 PLDT나 글로벌 주식을 좀 사줘요. 그러면
그래갖고 야, 너 뭐랄까 주주가 된 거야 뭐 이렇게. 예? 행동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자를 늘 이긴다. 저도 아마 행동하지 않았으면 좀 미래가 많이 불안할 거예요. 그러나 그냥 작은 금액이지만 제 아내가 여보 2,000페소 좀 모았습니다. 오케이 땡큐. 자금은 어떻습니까? 시드 마니는요, 그 시의 행체를 두셨다고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 시는 어떻게 자랄지 여러분 잘 몰라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divine nature, 이 신성이 바로 시에다가 묻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심는 것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볼로는 심었고 우리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한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요, 꾸준히 씨들을 모아요. 종자를 모아서 뿌리는 거예요. 땅에 헐겁하고 땀을 흘리고 묻고 물 주고 잡초 빼주고 약 쳐주고 벌레 잡아주고, 이거는 우리의 일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왜 하나님 보고 벌레 잡아주고 잡초해주고 물 주라고. 우리 직무유기죠. 우리가 할 거 하고, 하나님 잘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열매 몇 개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열심히 물을 줍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투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나에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내가 보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래. 그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 그게 성경이 되면 좋겠는데 또 성경도 아니야. 성경이 되면 차라리 박사라도 되지. 세 번째, 나에게 아직도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 아닙니다. 기회 없습니다. 오늘 외에는. 내가 아는 것 전부 아닙니다. 제가 처절하게 깨졌어요. 야, 나도 뭐 책도 좀 읽고 해서 좀 아는 줄 알았더니 이 오이코노미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로구나. 금융 문명은, 일반 우리 문명은 우리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명은 나를 그냥 생존을 아예 어렵게 만드는 거구나. 아예 몰랐구나. 이걸 처절하게 깨달아요. 요즘도 심심하면 제가 봤던 책 다시 한번 써봐요. 왜요? 반복의 힘. 반복의 힘은 습관을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만들면 이게 나중에 고차가 되면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그게 자동 항법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자동 항법 시스템이 있으면 신경 쓸 게 없어요. 자기 알아서 하는데 그게 습관의 힘이거든요. 신문 보는 거 처음에는 막 영어 사전 찾느라고 머리가 아파 죽겠더라고 쳐다보는데, 요즘 잠시 한 10분이면 그냥 거의 신문 쓱 다 훑어요. 쭉쭉쭉 보고.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독해도 그냥 독해만 하려고 하지 말고 뭔 말하는지 알면 되잖아요. 그건 쭉 읽어보면 아, 이 소리네.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요, 신문이 검색에 쑥쑥 넘어. 우리 한국신문처럼. 시간 많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거 전부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의 7가지 사다리, 이거는 어제 이제 우리가 그 그림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투자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가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할 수 있죠? 특히 이제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들. 아니, 난 사업도 안 하고, 돈도 없는데 나 어떻게 하지? 두 번째, 나에게 $10,000가 있다면 나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대부분 아마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추천하는 투자 대상은 뭐냐? 나는 뭐 기업의 오너가 되고 싶다. 주식. 난 부동산 소유주가 되고 싶다. 나는 어떤 하나 가지고는 좀 위험하니까 여러 개를, 우리 이제 비빔밥 있잖아요. 비빔밥. 펀드가 뭐냐면 여러분 비빔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얄라도 비비고 모랄코도 비비고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비비으면 그걸 펀드라고 그래요. 그 ETF 펀드예요. 그러면 그렇게 비비면 리스크는 좀 줄어들겠지만 성장성은 여러분 맛을 못 보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ETF나 이런 펀드는 투자 안 해요. 개별 주식에게 좋은 주식, 그것도 성장할 수 있는 주식만 저는 투자해요. 왜? 머추리티 단계는요, 여러분이 한 100 밀리언 정도 이렇게 넣어놨을 때 얘기예요. 그 정도 넣어놓으면, 세미라라 정도 넣어놓으면 한 20% 가까이 배당금 나오기 때문에 100 밀리언 넣어놓으면 1년에 20밀리언 나오잖아요. 1년에 20밀리언 넣으면 한 달에 거의 1.8밀리언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투자 하세요. 그러나 그게 안 될 때는 처음에는 고성장 주식들을 투자를 해서
그 이익을 같이 받아 누리고 같이 성장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많은 질문, 투자 위험하지 않나요? 아까 우리 이제 배 목사님 그 질문하셨는데, 그럼 투자금 보통 시드 마니는 얼마 정도 돼야 됩니까?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한국 워낙 단위가 크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1억을 먼저 모으십시오. 대부분 가르치는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선교사님도 1억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좀 팍 낮춰가지고 필리핀에서는 일단은 시드마니를 계속 투자를 하면서 그 구자가 1밀리언은 먼저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면 안 돼도 돼요. 안 돼도 되는데 1밀리언 정도 되면 불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요. 굴러가는 속도가 눈에 보여요. 그러면 이제 계속 더 그 눈에 보일 정도까지. 처음에 손으로 막 뭉쳐서 할 때는 그 눈이 얼마 안 돼 조금 밀고 허리도 아프고 막 이래 하지만 좀 이게 눈성이 커지면 허리 숙일 필요가 없죠. 서서 밀어도 되는 단계까지. 그게 저는 한 1밀리언 정도 하면, 왜냐면 어떤 주식은 뭐 아얄라 발전소 이런 거는 2.3페소, 3페소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 페소는 이제 한 1000주씩 이렇게 사게 보드라시라고 그러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들은 1000주, 또 금액이 좀 큰 주는 100주 이렇게 이제 보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맞춰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3페소짜리 1000페소는 3000페소면 1000주 사는 거잖아요. 아얄라 발전소 회사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 모아서 100만 페소가 됐다 그러면 주식 수가 얼마예요? 30만 주 이렇잖아요. 그럼 30만 주가 하루에 1페소 올라버리면 얼마 올라오는 거예요? 30만 페소. 그러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숫자가 저는 한 100만 페소 정도.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100페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100만 페소 쳐다보지 말고 100페소부터 계속 모으시고 기본 보드라시 되면 내가 다시 또 투자해놓고, 돈을 절대 갖고 계시지 마시고 자꾸 그 주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식은 왜 중요하냐면 인플레이션은 이미 다 포함을 시켜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돈을 갖고 있으면 그냥 인플레이션에 계속 먹히지만,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 기업은 인플레이션이 있는 것을 고려하고 상품의 가격, 서비스의 가격을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면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제품의 가격을 올려가면서 가기 때문에 우리 돈이 같이 물가 상승률에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저위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low risk, high return, 그는 MBA 할 때 아카데미에서 하는 그냥 말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리스크를 어떻게 다루냐. 리스크는 온 천지에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리스크를 다룰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당신과 함께 투자할 수 있나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부동산 주식을 투자할 수 있나요? 돈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시드마니는 일단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100원이든 200원이든. 그리고 이제 우리 지출을 통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사업도 그렇지만 성공적인 투자자 되려면 그 사업을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본시장을 하려면 게임하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축구를 잘하려면 축구의 룰을 알아야 되잖아요. 페널티가 뭔지, 또 코너킥이 뭔지, 어떤 게 파울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런 거 자꾸 무시해놓고 막 들고 달리고 막 이렇게 차면 다 그냥 뭐 옵사이드 나오고 이러면 넣어봐야 안 되잖아요. 그죠? 룰을 알아야 되는 거죠. 게임의 룰을 배워야 돼요. 게임의 룰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재무제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못 보면, 제가 재무제표를 보고 나서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기업이든지 제가 3년에서 5년치 재무제표만 가져오면 저는 그 기업 한 번도 안 가봐도 이 기업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왜? 엑스레이 전문가가 된 거죠. 이제 투자자에게 엑스레이는요 재무제표예요. Financial Statement. 그래서 이걸 이제 보는 훈련을 계속 유튜브에 요즘 쉽게 너무너무 강의를 잘해줍니다. 손익계산서 보는 법이 탁 치면요 유튜브에 너무 우리 또 필리핀 자매들은 영어로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잘해요. 그럼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이 캐시플로우, 돈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숫자 이해 능력. 그래서 특별히 투자자는요 숫자를 좀 이해를 잘해야 돼요.
복잡해 보이는 기업의 성적표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쉽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 숫자를 해석할 줄 모르고 투자를 하니까 실패할 확률이 큰 거예요. 하이 리스크가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혈압 하나도 제대로 측정할 줄 모르는 돌팔이 의사가 매서를 들고 수술을 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라면 수술 때에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아요. 의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고 막 근데 배는 많이 쬐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누워 있을 수 있습니까? 겁이 나서 다 돌팔이 의사가 바로 나 자신이 아닐까? 우리에게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혈압, 맥박, 소변검사, 대변검사, 혈액검사, 엑스레이, MRI 전문 의사가 기계를 다루고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찾아내서 약을 처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위험하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공부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그 위험해서 나 못해. 여러분 공부 안 하는 게 더 위험하다니까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회사가 이익 손해 등을 얼마나 냈는지 보여주고요. 대차 대조표, 회사 자산과 자기 자본 부채가 얼마인지를 보여주고요. 그다음 주가 수익률이 이제 PER이라는 건 이제 주식 한 주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PER이 15다 그러면 15분의 1을 벌어주는 거예요. 10이다 그러면 10분의 1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 5분의 1이다 그러면 5다 그러면 5분의 1을 벌어주는 거니까 15보다는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낸다고 보고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기업의 부채가 얼마나 많은가 자산에 비해서. 그 다음에 매출 증가율은 매년 매출이 계속해서 100원에서 200원, 300원 이렇게 올라가는가 증가율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순이익, 실제 순이익. 사실은 제가 이렇게 기업을 쭉 분석해 보면서 어떤 기업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가, 어떨 때는 보면 필리핀 분들이 그냥 공부 안 하고 하시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지, 어떤 데는 보면 너무 실적도 안 좋은데 막 주가가 올라가요 처음에. 그런데 결국은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기업의 이익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결국은 기업이 이익을 못 남기면 주가는 다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업의 이익은 굉장히 남기는데 좀 단기적으로 가격이 자꾸 떨어져요. 그거는 진짜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 철저히 뭐냐,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 자본주의에서 기업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이윤을 많이 남기는 기업을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절대 리스크가 관리가 되잖아요. 주가는 막 치는데 뭣도 모르고 샀어요. 그런데 너무 채산성도 안 좋고 이익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지고 막 이래요. 그럼 그 회사는 당연히 망하죠. 왜? 배당금도 못 주죠. 부채는 자꾸 늘어나죠. 그러니까 직원들 자르죠. 가격도 자꾸 올라가니까 경쟁력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단기 부채 비율 1년 안에, 그래서 단기 부채 비율을 우리가 좀 무시하는데, 현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현금이 있는 만큼 부채 갚아야 될 돈이 더 크면 그 현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도 단기간에. 은행은 무섭습니다. 딱 언제까지? 머추리티. 만약에 12월 30일까지 이 빚을 갚아야 되면 못 갚는다. 은행은 어떡하죠? 놔둡니까? 이미 돈을 줄 때 다 여러분이 다 몰라서 다 사인 다 해놨어요. 차트 모게지부터 시작해서. 그냥 안 갖고는 못 빼기는 거예요. 그럼 뱅크럽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부채가 얼마인지 잘 우리는 봐야 돼요. 갚을 수 있는 그게 돈이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부유. 자기 자본은 실제로 가격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얼마만큼 크냐 작냐. 그러면 자기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은,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에 투자했는데 회사가 망해버리면 여러분 투자금은 어떻게 되죠? 회사가 망했어요. 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 망할 회사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망하더라도 건질 수 있는 최소한의 뭘까? 그게 바로 자기 자본이에요. 쉐어홀더스 에퀴티.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회사가 잘못해서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그 자기 자본을 보니까 한 500억이 있어요. 그러면 빚이 만약에 500억보다 더 있으면 1차로 채권자는 은행이에요. 은행이 먼저 가져가요.
은행이 먼저 가져가고, 그리고 은행의 1순위 채권자가 가지고 나서 남는 것을 일반 주주들이 보통주라고 그러는데 커먼스탁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나눠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가져가고도 부채보다도 자산이 더 많이 있어야 은행이 가져가고도 남는 금액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라도 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채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본 비율하고. 망했을 때 내가 최소한 건질 수 있는 게 얼마냐,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회계 전문 회계사나 공인 회계사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공인 회계사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 모르면 위험해지니까. 나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좀 네 번째로 바로 한번 넘어가죠. 네 번째 파4로 넘어가서 벤저민 그레이엄은 바로 워런 버핏이 그토록 서성어를 여겼던 분인데, 투자라는 것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만족스러운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투기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투기라고 하는 게 바로 원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왜? 철저한 분석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투자자들은 우리보다 회계의 전문가예요. 우리보다 더 뛰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투자도 잘 모르면서 이런 것도 전혀 분석을 안 해보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12장 11절에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그러니까 나의 그 투자의 지경을 계속해서 경작하는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시편에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더라. 어렵죠. 힘들죠. 줄여서 허리도 졸라매서 씨드 많이 만들어서, 이게 뭡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나중에 어떻게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아껴서 저축해서 투자한 돈은요, 기쁨이 2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씨드가 계속 나오죠. 씨드마니, 종잣돈. 울면서 종잣돈 모아가지고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들고 오리라. 배당금일 수도 있고요, 캐피탈 게인일 수도 있고요, 올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행운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준비가 여러분 행운을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운명을 만들고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영국의 정치가 디즈레일리가 말한 말이고요. 철저한 준비가 운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면 운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그 다음 분 한번 볼래요? 네. 식사 전에 네. 오전에 좀 들었던 강의 중에서 약간 질의 같은 걸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할까요? 네, 왜냐면 척도가 달라졌으니까. 네. 그러면 한 30분.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좀 잠시 멈추고, 혹시 이제 지금 나눴던 내용들 중에 또 자유롭게 좀 질문이 있거나 하면 그냥 자유롭게 좀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네. 시드원이 제한된 가운데서 보험이 보험. 네, 보험과 주식을 양자 택일해야 된다는. 근데 보험은 우리가 인슈런스라는 거는 제가 또 쓸데없이 필리핀에 2000년 초에 제가 필리핀 보험감독원에 가서 보험 자격증을 따고 싶다 이랬더니 외국인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얄라를 찾아갔어요. 아얄라 찾아가니까 뭐 그런 국적 제한은 없대요, 법으로. 일단 공부했죠. 제가 시험 쳐가지고 제가 non-life, 자동차, 마린, 해상, 화재, 캐주얼티 이렇게 5개 분야 non-life에 제가 필리핀 보험 감독원에 제가 보험 자격증을 땄거든요. 보험은요, 투자가 아니에요. 보험은 미래의 리스크를 준비해주는 돈이거든요. 그 인슈러라고 하는 게 바로 보장을 해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이제 보장보험 이렇게 해서 뭘 해주는데요. 그거는 성장이, 이 기업이 성장하는 거와 완전히 다른 측면이에요. 그래서
보험을 투자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안전장치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보험 넣어놓고 그걸 우리가 투자했다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그죠? 미지의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예방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투자죠. 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2년 있다가 네. 그렇게 됐는데 네. 제가 의도하지 않게 뭐 아는 분들이 보험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막상 올 때보다 너무 부담이 될 정도로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보장이 뭐 안전 보장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해지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보험 약관에 보면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들이 많아요.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도 거의 뭐 얼마 못 찾는 수준이고, 근데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어떤 성장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어떤 미래의 어떤 그 보정된 계약된 내용을 보정해 주는 것처럼 투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외에는 다른 보험은 안 들어요. 왜냐면 그건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투자를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황금성. 즉 이제 부동산도 좋지만 부동산 저도 한 7번, 8번 이상 부동산 샀다 팔다 하면서 또 재미는 좀 봤는데 제일 문제는 황금성이에요. 정작 팔라고 내놓으면 이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뭐 사무실 내놓고 5밀리언 주고 사가지고 8밀리언 받고 파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너무 내가 급하니까 6.5밀리언에 그냥 팔아버려요. 1.5밀리언 손해보고.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팔라고 하는 일은 돈이 필요해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내놓고 이런 게 있는데 주식은 T 플러스 2, 즉 트랜잭션 플러스 2예요. 오늘 만약에 내가 팔았어요. 그럼 이게 필요해서 내가 좀 찾아야 되면 오늘 거래일 다음에 그 다음날 하루, 그 다음날 벌써 돈이 들어와 있어요. 황금성이 원래 T 플러스 3인데 아시아 국가들은 전부 T 플러스 2거든요. 2일 후에 현금화가 되거든요, 바로. 근데 필리핀도 3일짜리로 있다가 T 플러스 2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2일 만에 바로. 저도 뭐 이렇게 한국 가거나 급하게 그러면 바로 딱 보고 3일 전에 빨리 팔아가지고 바로 탁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죠. 황금성이 너무 좋잖아요. 언제든지 현금 쓸 수. 보험은 그 깨버리면 그 뭐 얼마 찾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보험은 투자가 아닙니다. 우리 이제 요 책에 보면 자본주의에 보면 이 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투자라고 보다는 어떤 리스크를 해지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죠. Do you have any question about what we I'm sorry, all the English I have to speak. 한국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좀 묶여 있고 활성화되지 않는 이야기들. 예. 그 한국의 부동산 시장하고 필리핀 부동산 시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네. 지금 이제 미국발 이렇게 뭐 불안불 온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부동산 건물 같은 건 감가상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지방 비용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이게 땅을 사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는 저희 필리핀에서 정말 지금 어떤가 싶습니다. 뭐 제가 답을 이렇게 해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일단 이 나라의 그 아얄라 그룹은 통신, 은행, 뭐 이런 쪽을 이제 시작을 한 회사인데 부동산을 굉장히 크게 하죠. 그게 이제 아얄라 랜드라는 부동산을 왜 할까? 그리고 SM 헨리시 회장도 원래는 SM 몰을 짓는, 원래는 이제 슈마트라는 그 원래 원어인데요. 슈마트는 신발 가게라는 뜻이에요. 저 키아포에서 1세대가 헨리시 회장이 와가지고 신발 가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 슈마트로 저렇게 커진 거죠. 중국에도 좀 SM이 있고요.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SM에도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그게 이제 SM 프라임 홀딩. 우리가 가고 있는 모든 그 빌딩들 있잖아요. SM 빌딩 소위. 그게 SM 원래 모 회사가 아니라 SM 프라임 홀딩이라는 SMPH라는 그 회사 소속 거거든요. 자, 그럼 그 큰 양대, 우리 한국으로 치면 현대와 삼성이 다
부동산에 뛰어들었어요. 로빈손이라고 어제 얘기했던 이 세부 패시픽의 오너인 잔 고공회가 그 로빈son 랜드 코퍼레이션이고 RLC, 여기 보면 로빈son 몰 되게 많죠. 로빈son 고공회 회장도 뛰어들었어요. 루쇼탄 회장은 바로 필리핀 항공의 오너예요. 이분도 부동산 뛰어들었는데 그 부동산 이름이 이톤시티. 예. 메가월드라는 안드루 탄이라는 사람은 원래 경영학을 했던 사람인데 부동산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부동산을 뛰어들어갖고 메가월드라는 회사를 또 상장을 시켰어요. 세부 랜드 코퍼레이션하고 조그만 세부에 있던 부동산 회사가 상장을 해서 요즘 CLI라고 그러는데 세부 랜드 그 회사가 상당히 좀 뜨고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 답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일단 부동산은 대규모 땅을 낫을 사놔야 되겠죠. 이제 토지 랜드뱅크 이런 많은 땅들을 사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을 건물을 짓든지 이렇게 좀 하이로 짓든지 높은 고층을 짓든지 이렇게 팔아서 이제 이렇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럼 부동산 업체는 거의 다 은행에 다 론을 해서 짓죠. 그러니까 아얄라하고 SM 같은 게 좋은 게 SM은 비디오 은행이 SM 거거든요. 그럼 SM에 자기 자아 회사의 돈을 빌려갖고 서로 형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거잖아요. 빌려주면 실적 잡고 우리는 갚아주고 또 우리는 우리 실적 잡고 부동산 개발하고, 아얄라는 BPI 은행에 적끼리 거래하면서 서로 실적 양쪽으로 다 잡고, 그죠? 잘 생각해요. 이 돈 빌려주면 자기는, 은행은 돈 빌려주는 게 매출이에요. 그죠? 그럼 이쪽에는 빌려갖고 아얄라 랜드에서 다시 빌딩을 지으면 그것도 우리 매출이에요. 아얄라 랜드의 매출. 양쪽으로 매출하는 게 이걸 전부 다 더하니까 홀딩에서의 매출이 엄청 커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이자율을 이제 여기서 먹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 회사들이 많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이자를 주고도 충분히 수익이 난다는 건데, 제가 세부하고 다바오의 프로젝트 컨설팅을 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익률이요 40%예요. 프로젝트 한 2,500억짜리 공사였는데 와 크더라고. 그러니까 이자 주고도 되는 거죠. 6% 7% 줘도.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까지는 이 랜드 어프리시에이션, 이 집가 상승률이 상당히 아직까지 빠르죠. 그래서 건물 자체는 디프리시에이션이 있으니까 매년 줄어들고, 리얼 프로퍼티 텍스 이제 정부에서는 전에는 없었는데 요즘 에듀케이션 텍스를 다 붙여요. 또 에듀케이션 텍스도 붙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건물보다는 그냥 일반 나대지를 좀 사놓고 하는 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 아얄라 알베오에 좀 나대지를 하나 사놨다가 뭐 많이 벌지는 못했고 조금 얹어가지고 좀 팔고죠. 그랬습니다. 네.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이렇게 있던 걸 좀 높여서 팔아서 그 돈을 다시 이제 자본시장에다 잡고, 이렇게 자본시장의 규모를 잡고 크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모님 뭐 질문 없어요? 혹시 우리 선교사님 뭐 질문 있으세요? 저는 이제 어떤 의문이 있었냐면 이거 말고요. 네. 저희 이제 오름 있잖아요. 오름요. 오름. 네. 그게 이제 저희 30분 거리 한 3개가 있는데 네. 갈 때마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기업은 이렇게 사람도 없는데 네. 그럼 도대체 어디서 벌려고 어디서 버는 걸까? 그러니까 뭔가 돈이 벌어지니까 더 그 건물을 질 거 아니에요. 네. 궁금하거든요. 잘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마니빌리아 회사예요. 마니빌리아로 유명한 상원의원이거든요. 마니빌리아 회사가 이제 비스타랜드라는 이제 VLL인데, 그게 하고 헤븐스 세미터리라고 요즘 구아달루페하고 우리 파라냐케 가면 공동묘지 그 화장터 있죠. 그 전부 주인이 마니빌리아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왜 되느냐면 부동산 땅을 엄청 실어 갖고 있잖아요. 그 알맹이 땅을, 그죠? 그래서 이제 엄청 큰 기업인데, 그 마니빌리아가 일반 이제 올홈이라 해갖고 원래 이제 그 티커를 해서 주식시장이 HOME, 홈이라는 걸로 돼 있는데 좀 주식이 뭐 세상 말로 진짜 개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부 마이너스거든요. 적자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그 건물들이 비스탈랜드에 다 사놓은 땅들이거든.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짓는 거예요. 임대료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땅값이 더 빠르니까 성장이. 그래서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많이 빌리는 부동산 거부예요. 이 나라 재계 2위 기업이에요. 포춘, 아시아 포춘에 보면 30대 중에 2위인가 3위인가 그래요. 땅 때문에.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게 매출의 영업이익률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이제 이 자본시장 개념에서 이해할 때 네. 투자하는 게 적절한 건지. 투자하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매출이 성장해야 되고 순이익이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업이. 예. 순이익이 안 나오는데 적자인데 계속. 그 땅도 자기들 비슷한 랜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겠죠. 계속해서 나중에 이제 그게 심해지면 자기 자본을 까먹기 시작하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바이백이라고 해서 자사주를 막 매입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입하면 그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면 아까 PER, PBR 이런 게 다 바뀌죠. 왜? 발행 주식 수를 ROE 같은 경우도 뭐 그렇고 리턴 수익을 어떤 주식 수로 나누거나 이렇게 할 때는 큰 수로 나누는 것보다 작은 수로 나누면 수치가 커지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볼 때 바이백 뉴스가 뜨는지를 잘 보고 그게 이제 호재로 작용할 때가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볼 필요가 있죠. 저도 이제 궁금한 게 그 사람들이 사실 독특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또 다른 것을 또 세우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전신세계 갖고 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돈이 워낙 많아요. 돈이 많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쪽은 이제 빌라 칸처리라고 그러잖아요. 빌라 칸처리. 그쪽에 거의 대부분이 많이 빌라 땅이에요. 그쪽에. 땅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제일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한 비율이 사실 임대료 부분이거든요. 인건비는 아직 여전히 싸잖아요. 특히 까비떼 다스마 쪽만 해도 싸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비용이 되게 비싼데 부동산이 자기 소유 계열사 거라면 회계상으로는 정리하겠지만 실제로 뭐 나중에 돈을 안 내니까 버틸 수는 있겠죠. 일반인들은 뭐 못 버티죠. 임대료에 매출이 안 나오면. 그죠?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근데 뭐 주가가 한 5페소, 6페소 가던 게 요즘 뭐 1페소인가? 지금 그 망하는 회사.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쳐다보면 안 되죠. 배 목사님보다는 세계 여유 자금이 몇 퍼센트 정도의 부동산과 주식과 채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오후쯤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이제 리스크 톨러런스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위험을 얼마만큼 감수할 수 있느냐. 개인 성향이 틀려요.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좀 약간 공격적일 것 같거든요. 공격적인 부분들은 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러면 안전 자산에 많이 넣으면 좀 안전한 쪽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죠, 그죠? 그럼 안전 자산은 뭐냐? 채권 같은 거. 채권은 2년, 3년 이런 좋은 트리플 A 채권 같은 거 7%씩 줍니다. 비자를 7% 주면 그걸 뭐 3년, 4년 묶고는 매년 7%씩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좀 안전하게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7%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좀 더 위험 자산에 그 주식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진짜 위험 자산은 파생 상품이에요. 디리버티브라고 하는 파생 상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좀 전문 분야인데 저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파생 상품인데 겨우겨우 제가 시험 통과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완전히 위험이고 우리로 볼 때도 투기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쪽은 손대면 안 되고 이제 주식 부분도 이제 약간 하이 리스크인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거 위해서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부분을 20%를 하고 예를 들어서 채권을 한 30%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50% 할 거냐 아니면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주식을 한 70% 하고 채권을 한 30%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보통 3개, 4개, 5개 안에서 구성을 하죠. 저는
채권은 별로 그 정도 가지고 만족이 안 되니까 채권은 안 하고요. 그래서 부동산 해보니까 이게 매매하고 거래하는데 이게 황금성 때문에 또 그래서 또 나이가 들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아프면 한국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 부동산 자산 가능하면 이제 포션을 조금씩 이런 주식 중에서도 안전한 주식이 있잖아요. 그 우량주들 꾸준하게 성장은 좀 적게 하지만 꾸준하게 배당금을 주는 회사들이 PLDT, 글로브, 머랄코, 인터내셔널 컨테이너 우리 그 사우스 하버에 가면 그거 이제 인터넷 그 미스터 라존 엔리케 라존 회장인데 그거는 꾸준하게 그냥 성장하는 회사들이거든요. 어보이티스 파워라든지 그다음 산미겔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좀 꾸준한 이런 회사들에 그냥 해주면 그게 안전자산이지 왜 이거 뭐 들쭉날쭉하지를 별로 안 하니까. 그래서 주식 중에서도 좀 변동성이 심한 주식도 있고 변동성이 약한 주식 그거 가지고도 다시 이제 리스크를 해주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섹터를 다르게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 아니면 뭐 또 본드 그다음에 스탁 이렇게 이제 또 펀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필리핀 같이 이렇게 좀 고성장 이런 이머징 마켓에서는 일단 주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초기에 돌릴 수 있는 눈송이를 좀 크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좀 됐을 때 펀드 조금 떼놓고 또 채권에 좀 떼놓고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주식 중에서도 인더스트리고 산업권들이 있잖아요. 예. 은행주라든지 아니면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량 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은행 우리가 이제 뱅크 섹터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세 가지 탑 3 은행들은 이제 많이 있는데 탑 3는 이제 BDO, BPI, MBT. MBT는 메트로뱅크예요. 메트로뱅크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도요타 자동차 있죠. 그 이제 도요타 모터스가 조지 T인데 그래서 캐피탈 GT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서 마카티에 본사가 있는데 그 조지 T의 약자예요. 중국계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마카티 메디컬 센터부터 해서 아시안 호스피탈 이거 다 주인이 조지 T예요. 도요타 자동차, 메트로뱅크도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BDO, BPI, MBT, 메트로뱅크 이 세 가는 이제 은행 안전한 은행 세 가지. 뭐 UBP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쭉 나오는 이런 거 뭐 PSB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밑에 세큐리티 뱅크부터 해서 이런 RCBC 이런 건 밑에 쪽이고. 그래서 은행 쪽으로도 그렇게 이제 좀 투자한다 그러면 그런 기업. 그다음 홀딩 회사 같은 뭐 우리가 아얄라, SM,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어보이티스 에퀴티 벤처라고 AEB 그 이제 어보이티스 파워하고 이런 기업들. 그다음 장고공의 JGS 그 케미칼 쪽 하는 회사 그런 회사하고 뭐 그다음에 메가월드의 원래 홀딩에서 이제 얼라이언스 글로벌 인코퍼레이티드라고 해서 AGI 이런 이제 홀딩 회사들. 탑2, 탑3 정도 되면 뭐 SM, 아얄라, 뭐 어보이티스 뭐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섹터별로 나중에 제가 섹터별로 어떤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매출 순위별로 어느 기업들이 제일 1순위부터 한 30위까지, 그 다음에 배당금을 제일 많이 주는 기업 30위, 또 순이익을 제일 많이 남기는 기업들 30위, 제가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5위에. 네. 그러니까 그 금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네. 그게 은행에다 넣는 거예요. 네. 어떤 방법으로 해야 우리 교인들이 뭐 천편성식이라도 매달 넣어서 네. 뭐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려면 그게 이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죠? 네. 그럼 은행에 넣으면 은행에 넣으면 우리 몇 프로 줄까요, 지금? 3%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다 내야 되는 거예요? 1.5%. 거기다 뭐 어때요? 거기다 인컴 텍스 25%. 그 이렇게 통장에 보면 뭐 20페소 찍혔는데 뭐 몇 페소 0. 몇 페소 빠져나가고 얼마 보죠. 바로 그냥 손도 대기 전에 그래서 위도홀 우리가 손도 대기 미리 원천 징수해 버리는 거죠. 위도홀 텍스 원천 징수. 그렇죠. 먼저 떼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허가받은 도둑놈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주면 그럼 그게 안 되죠. 그러면 채권에 두면 7%잖아요. 그럼 우리 이자율을 계산할 때 원금
플러스 1 플러스 R 제곱을 이제 연수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R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 이게 불어나는 속도를 아까 이제 그 표에다가 제가 만들어 드린 거든 계수, 복리의 계수거든요. 그게. 그러면 그 아까 나눠 드린 게 이제 10%를 기준으로 했는데 은행에 돈만 넣으면 10%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10% 되는 그 투자 거리를 찾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주식을 찾은 거죠. 그래서 주식을 통해서 그 1년에 예를 들면 머랄코가 지금 이제 500페소 정도 하는데 올 연말에 예를 들어서 600페소가 되면 20%가 뛰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몇 프로입니까? 10%잖아요. 20% 뛰었잖아요. 근데 배당금을 아직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번 4월달, 10월달에 배당금이 나온단 말입니다. 7%씩 나와요. 그러면 3.5% 4월에 3.5% 10월에 나오거든요. 그럼 몇 프로 오른 거예요? 전체 우리 수익은 27%. 그럼 우리가 예상하는 10%만 가도 그 연수대로 가는데 27%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그거보다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바로 그 속도를 빠르게 해요. 그래서 3년 만에 거의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3년 되기 전에 배가 되는 거죠. 27%인데. 70%. 예,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빨리 하는 방법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돈을 모으는 능력이 아니라 불리는 능력이라는 게 바로 그 말이죠. 그걸 이제 찾아가는 거죠. 일반인들은 그걸 못 찾으니까 그냥 통장에 뒀다가 이것도 했다가 뭐 누가 좋다니까 또 펀드 사보라 하니까 샀다가 그러니까 수익률이 고정적으로 안 되니까 나중에 결국 포기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좋은 기업 찾아서 꾸준하게 성장률 10% 이상 나올 거. 거의 필리핀은 거의 다 그 이상 나와요. 심지어 하루에 15% 20% 올라가요. 유동성이 큽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데이 트레이드라고 하는 분들은요, 하루하루 하는 거는 저도 뭐 데이 트레이드 좀 해볼까 했는데 그거 하면 제가 목표를 하나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면 하루에 뭐 5% 10%는 그냥 벌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00만 페소 갖고 그냥 놀리면 10%는 10만 페소예요 하루에. 옛날에 아이들 보니까 한 달에 2만 페소 벌더라고요. 콜센터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본의 힘이 그만큼 클수록 자본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머니를 뭐 2,000페소든 5,000페소든 꾸준히 모아서 가다 보면 몇 년 되다 보면 조금 원금이 커지면 이제 그때부터 배당금도 제법 큰 금액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하면 유앙겔리온 굿뉴스라는 데 때로는 여러분 전화기에 보면 굿뉴스가 막 오고 그래요. 배당금 나왔다. 굿뉴스 배당금 뉴스가 막 뜨고 그래요. 다른 뭐 질문 없으시면 한국은 네. 코스닥이라든지 이렇게 기술 벤처 이게 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네네. 필리핀은 어떤가요? 이제 로 미드캡하고 미드캡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PSA 30하고 미드캡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금도 다르고 이익도 다르고 틀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상장시켜 주려고 하는 기업이 처음에는 그 30, 거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미드캡으로 제가 상장을 시켜 주려고 그런 거죠. 처음에. 앞으로 난 우리 한국 기업이 그런 기업이 꼭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CTS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세요. 필리핀 한인교계의 역사 CTS 필리핀을 통해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